실종 아동들의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찾는 차지미 서비스. 강남구가 차지미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강남경찰서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강남구의 탄소 마일리지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포상금 지급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되돌려주고 있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강남구가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초청해 2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특별 강연회를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학부모님들 요즘 어린이 안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강남구가 강남경찰서의 차지미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차지미 서비스는 실종 아동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속하게 찾는 것으로 차지미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강남구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실종 아동 수는 9,400여 명, 강남구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강남경찰서와 함께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차지미 서비스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차지미 서비스는 실종 아동이 발생할 경우 모바일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 동의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실종 아동 정보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하는 경우는 강남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와의 협정 체결로 강남교육청, 전의경 어머니회 등 강남 지역의 20개 기관과 함께 실종 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이날 협정식에는 강남구 전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지도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차지미 제도를 홍보하고 차지미 참여 동의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강남구 인천 여기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이런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단 1분이라도 관심을 갖고 경찰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시민들의 제보로 채워지는 차지미 서비스. 민과 관의 공조 시스템이 차지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환경도시 강남구.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한 탄소 마일리지 제도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남 구민들이 탄소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 탄소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재 기자입니다. 네, 이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 제도는 2007년도부터 이에너지 가격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4월에 탄소 마일리지로 전환을 했는데 가정이나 기업 등의 대표적인 에너지인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면은 전년 대비 현년도에 감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네,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강남구가 제일 먼저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남구는 서울의 대표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에너지 전략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탄소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네,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 제도의 강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 제도는 첫째 가구별로 전부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자동화 시켰다는 겁니다. 2008년 하반기에
약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약 공과금 한 82억 정도를 그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녹색 성장 지방정책 보고회에서 강남구의 탄소 마일리지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이명박 대통령과 지방 관계자들께 보고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서 그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이걸 그 어떤 정부 그 정책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그 대단한 그 성과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정말로 이 정부 녹색 성장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라고 봅니다. 네, 이 탄소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아서 가정이나 학교, 기업 등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실적은 어떠했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탄소 마일리지로 가정에 그 지급한 금액이 약 2억 한 9천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약 2,0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그 가입 숫자가 약 13만 3천 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속 입소문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네, 이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서 강남구가 특허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강남구 그 탄소 마일리지 제도는 그 금년 3월 18일 날 그 특허청으로부터 그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온실가스 감축 및 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감축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감축 가정에 대해서는 이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더 에너지를 더 절약하는데 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그 에너지 전략 생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강남구는 그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앞으로 그 특허 획득된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서 어떤 국가적인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그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한 어떤 국가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어떤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앞으로 강남구는 그 공공기관의 그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 전략형 시설로 바꾸고 또한 그 학교 지난 3개월 동안에 지난해 3개월 동안에 그 75개월 학교를 그 순회하면서 그 8만 명을 교육시킴으로써 그 가정에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에너지를 그 전략을 생활하는데 그 어떤 많은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그 에코 드라이브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최대의 성과를 낳을 수 있게끔 이렇게 탄소 마일리지를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남구가 18일 삼릉초등학교에서 에코드라이브 운전자 교육을 가졌습니다. 에코드라이브는 운전자 스스로 급출발, 급제동하는 운전 습관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친환경 운전법입니다. 이날 교육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석해 에코드라이브 운전자 교육을 받고 자동차 부분 정비사업조와 강남구 지회로부터 자동차 무료 점검과 간단한 소모품 교환을 받았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을 길러주는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구가 16일부터 3일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가졌습니다. 봉은, 역삼, 개원중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부모 연수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등을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학습 활동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강남구는 자기주도 학습 확산을 위해 지역 내 16개 인문계 고등학교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를 더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공부법 등 학습에 유익한 콘텐츠를 게재해 수능 방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공교육만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함께 강남구를 공교육 1번지로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관악구가 한국전쟁 발병 59주년을 맞아 강남 아카데미 교양강좌에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초청해 24일 특별 강연회를 엽니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이번 특강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주권의 중요성 인식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국군 1사단장을 거쳐 한국의 첫 사성 장군으로 진급했고 2번 참모총장 등을 역임해 한국전쟁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군은 강연회 후 백선엽 장군의 전쟁 당시 회고로 군가나 저서 사인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관악구가 양재천 영동 3교 아래에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완공했습니다. 양재천 공연장은 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목재와 자연석을 재활용해 재단장하고 5일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양재천 공연장은 시멘트 포장의 계단 형태로 돼 있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아 주민들의 개선 요청이 계속돼 왔습니다. 각종 수목과 야생 초하류도 함께 심어진 양재천 공연장은 앞으로 양재 뮤직클럽 길거리 공연 등 구민들을 위한 공연과 여가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